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내가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상처를 줄 때가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말이라는 실로 엮여 있는 거미줄과 같아서 한 가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말로 시작되고 또 말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혹은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원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하곤 합니다. 나의 진심이 곡해되거나 내가 쏟아낸 열정이 무시당하는 경험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습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처럼 우리가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와 삶의 질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 습관들이 우리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7가지 말 습관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 습관은 바로 경청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이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 더 능숙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최근 맡은 프로젝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듣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려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청은 단지 상대방의 말을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깊은 고민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혀와 2개의 귀가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듣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존중을 표할 수 없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동시에 내가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의 표현임을 잊지 마세요. 2번째 말 습관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일단 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 안에 담긴 논리와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는 당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관점을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어조를 피하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동료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 더 완벽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와 같이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면서도 나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몰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옹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나 또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조차 품격을 잃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건설적인 토론과 상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말 습관은 상대방을 긍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소한 칭찬이라도 진심을 담아 건넨다면 상대방은 그 칭찬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잠도 줄여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어. 내 열정과 노력이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내 용기가 정말 대단해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넨다면 친구는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불어넣고 나아가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기보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 주는데 집중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이끌어내고 소인은 남의 악한 점을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긍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습관화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스스로도 존중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를 믿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긍정적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삶의 등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끼지 말고 긍정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네 번째 말 습관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하게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잘 모를 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적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는 척하며 얼버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과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솔직함의 한 부분입니다. 모호하게 말하거나 돌려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의 그림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솔할 때 우리의 영혼 또한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진실함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솔직함은 종종 일시적인 불편함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솔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며 결국 진정한 존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꾸밈없는 진실된 모습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말 습관은 겸손한 태도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배울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질문은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며 이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와 같이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 자신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의 시작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임을 역설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로 하여금 나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갈증과 겸손한 자세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 습관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방식과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담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거나 바쁜 상대방에게 너무 길게 말을 이어가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피며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적절한 길이로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피곤해 보일 때는 대화를 줄이거나 다음에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괜찮으실까요? 혹시 바쁘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는 작은 배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캐묻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경계를 인정하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간을 너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비단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 습관은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섬세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분명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말 습관은 약속한 바를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나 글자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존중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심어줍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며 새로운 약속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을 흘려듣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말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며 이는 곧 사회생활과 개인적인 관계 모두에서 존중받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랄프 wal도 에머슨은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들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어디에서든 존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말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넘어 건강한 사회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항상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곧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